대학에 합격한 기념으로 엄마가 준 아버지의 유품 시계. 그런데 엄마를 도와 분식점 뒷정리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똑같은 시계를 발견했어요. 20년 동안 죽었다고 알고 있던 아버지와 똑같은 시계를 말이죠. 그 시계 뒷면에도 똑같이 우리의 시간이라고 새겨져 있었거든요. 숨이 막혔어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뜻일까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화장실 세면대에 놓인 그 낡은 시계를 보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시계를 들어 올리는 순간 더욱 확실해졌어요. 무게감도 똑같고 시계줄의 낡은 정도만 다르고 모양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뒷면의 글씨였어요. 엄마가 늘 소중히 여기던 그 글씨와 똑같은 우리의 시간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이럴 리가 없어.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혼잣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무서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20년 전에 죽었다고 들었던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그럼 엄마는 왜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우연은 있을 수 없었어요. 세상에 똑같은 시계는 많을 수 있어도 똑같은 글씨까지 새겨진 시계가 우리 분식점에 나타날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웠거든요. 그때 엄마가 화장실 앞에서 저를 발견했어요. 시계를 들고 우두커니 서 있는 제 모습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엄마 미정이 자주 해주던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와의 사랑 이야기 말이에요. 내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 대학교 때 만났는데 늘 꿈이 많았지. 큰 집 지어주겠다고, 너랑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랬거든. 엄마는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마치 20살 처녀로 돌아간 것처럼 말이죠.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연애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정말 어려 보이셨어요. 이 시계도 그때 선물 받은 거야. 커플 시계였어. 너 아빠 것 하나, 엄마 것 하나. 뒷면에 우리의 시간이라고 새겨 넣었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전 아버지에 대한 상상을 키워갔어요. 어떤 분이셨을까? 어떤 목소리셨을까? 저를 많이 사랑하셨을까?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과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죠. 엄마는 아버지와의 데이트 얘기도 자주 해주셨어요. 내 아빠는 돈은 없었지만 정말 로맨틱했어. 꽃 한 송이라도 꺾어다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곤 했지. 제대로 된 꽃도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래도 행복하셨어요? 그럼 정말 행복했지. 돈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젊을 때는 그런 것 같아. 사랑만 있으면 뭐든 가능할 것 같고, 엄마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일찍 잃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돌이 갓 지났을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어요. 갑작스런 사고였다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가셨다고 했죠. 내가 아빠를 닮았어, 지은아. 특히 웃을 때 눈이 작아지는 게 똑 닮았다니까. 엄마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분이었거든요.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지곤 했어요. 특히 어렸을 때는 더 그랬어요. 아버지가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지은아, 너희 아빠는 뭐 하시니?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올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돌아가셨다고 말하기에는 친구들이 미안해할 것 같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기에는 양심이 찔렸거든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제 마음을 다독여 주셨어요. 지은아, 아빠는 비록 곁에 없지만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면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러니까 속상해 하지 마. 아빠가 슬퍼하실 거야. 그런 엄마의 위로를 들으면서 저는 더욱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딸이 되고 싶었거든요. 대학 합격이 확정됐을 때 엄마가 서랍 깊숙이서 꺼내준 게 바로 이 시계였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큰 선물은 못 해주지만 이거라도 가져. 내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니까. 시계를 받아든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비록 낡고 오래됐지만 아버지와 연결된 유일한 물건이었으니까요.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아버지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소중히 할게요. 내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딸이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그 후로 저는 매일 그 시계를 차고 다녔어요.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시계를 볼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도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실 거라고 믿었어요.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시계를 만지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빠, 저 힘내고 있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딸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로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분식점 일도 자연스럽게 도왔어요. 대학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지만 엄마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지은아, 고생 많다.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소중했어요. 비록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행복했거든요. 분식점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손님 응대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음식 만드는 법, 장사하는 요령까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무엇보다 엄마와 함께 일하면서 엄마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집에서는 그냥 평범한 엄마였는데 분식점에서는 정말 프로였거든요. 손님들도 엄마를 좋아했어요. 음식 맛도 좋고 친절하기까지 해서 단골들이 많았죠. 사장님, 오늘도 라면 하나요? 네, 금방 끓여드릴게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도 뿌듯했어요. 우리 엄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엄마를 도와 분식점 청소를 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뜸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남자분이 들어왔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 같았어요. 작업복에 흙먼지가 가득했고 안전모를 손에 들고 계셨거든요. 얼굴에는 땀과 먼지가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도 거칠어 보였어요. 라면과 김밥을 주문하시고는 화장실로 가셨어요. 손을 씻으러 가신 것 같았는데 평소보다 오래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그 남자분이 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 음식도 거의 안 드시고 말이에요. 라면 몇 젓가락 드시고 김밥도 한 조각밖에 안 드셨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예요. 어머, 손님. 엄마가 당황해서 부르셨지만 그 남자분은 돌아보지도 않고 황급히 사라지셨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화장실 정리를 하러 갔다가 세면대 옆에 시계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엔 그냥 손님이 깜빡 두고 간 시계려니 했어요.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손을 씻으면서 시계를 풀어놨다가 깜빡하고 가시는 경우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계를 자세히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차고 있는 시계와 똑같은 거예요.
모양도 색깔도 심지어 낡은 정도까지 똑같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하는 마음의 뒷면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우리의 시간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글씨체도 위치도 완전히 똑같았어요. 이럴 리가 없어. 숨이 막혔어요. 손이 덜덜 떨렸고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지만 손에 잡힌 시계의 차가운 감촉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계와 똑같은 시계를 누군가 가지고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더군다나 우리 분식점에까지 와서 말이에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그 남자분이 아버지이신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엄마가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왜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떠올랐지만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때 엄마가 화장실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시계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엄마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요. 지은아, 그게 뭐니?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고 뭔가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엄마, 이 시계. 제가 차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손님이 두고 가신 것 같은데. 엄마는 잠깐 말을 못 하시더니 억지로 웃으시며 말했어요. 아, 그럴 리가 있나? 그냥 비슷하게 생긴 시계겠지. 빨리 치우자. 하지만 엄마의 표정은 뭔가 이상했어요. 당황하신 것 같았거든요.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평소 엄마라면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찾아주려고 노력하실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빨리 치우자고 하시는 것도 이상했어요. 엄마, 혹시 이 시계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지. 어떻게 알겠니? 손님이 두고 간 거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엄마의 시선은 계속 시계를 피하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똑같은 시계, 똑같은 글씨.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신 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우리 곁을 떠나신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왜 엄마는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왜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걸까요? 혹시 아버지가 살아계신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만약 정말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지만 동시에 왜 20년 동안 우리를 찾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원망도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그 남자분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 같았는데 혹시 아버지일까요? 엄마에게 또 물어봤지만 엄마는 계속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지은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엄마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뭔가 감추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평소에 솔직하던 엄마가 이렇게 눈을 피하시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그 남자분이 다시 오셨어요. 이번에는 분식점 앞을 서성이고 계셨어요.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시는 것 같았어요. 창문 너머로 그분을 자세히 봤어요.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어요. 하지만 뭔가 쓸쓸해 보였어요. 마치 큰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었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결국 그분은 들어오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계속 나타나셨어요. 매번 망설이다가 들어오지 않고 가시곤 했죠. 엄마도 그분을 봤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분이 오는 시간에는 일부러 안쪽에 계시려고 하셨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드디어 그분이 다시 분식점에 들어오셨어요. 이번에는 엄마와 마주치셨어요. 그 순간 두 분의 표정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들이었거든요. 미정아. 그 남자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계시더라고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리실 정도로 놀라셨어요. 도철이, 내가 왜 여기에? 엄마도 그분을 아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아주 잘 아는 것 같았죠. 그때부터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제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두 분은 분식점 밖에서 한참을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을 수 없었지만 두 분 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는 울고 계셨고 그 남자분도 뭔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엄마가 들어오셨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계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엄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분이 제 아버지 맞죠? 엄마는 한참을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맞아. 내 아빠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거예요. 그럼 왜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지은아, 20년 동안 거짓말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버지를 그리워할 때마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감정이 폭발했어요. 2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허탈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왜 우리를 떠나신 거예요? 왜 20년 동안 찾지 않으신 거예요?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요? 저도 알 권리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계속 울기만 하셨죠.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20년 동안 거짓말을 들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무엇보다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상상했던 아버지는 이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막연하게나마 아버지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멋진 직업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성공한 분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상상했죠. 어렸을 때는 친구들 앞에서 가끔 거짓말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 아빠는 의사야. 우리 아빠는 회사 사장이야.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물론 금방 들통나서 창피했지만 그래도 잠깐이나마 자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일용직 노동자로 보이는 그 남자분이 정말 제 아버지라면 왜 20년 동안 우리를 찾지 않으셨을까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왜 이제야 나타나시는 건지. 20년 동안 어디 계셨던 거지?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동시에 그리운 마음도 컸어요.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기뻤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감정은 배신감이었어요. 엄마가 20년 동안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가장 힘들었어요.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셨을까? 저도 알 권리가 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엄마는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분식점 일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 없었어요. 손님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복잡했거든요. 며칠 후 그 남자분, 아버지가 다시 오셨어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가까이서 보니 정말 힘들어 보이셨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어요. 오랫동안 힘든 일을 해오셨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지은이, 맞니? 아버지가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했어요. 20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인데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많이 컸구나. 정말 예뻐졌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감동받을 수 없었어요. 왜, 왜 이제야 오셨어요? 제가 물어보자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셨어요. 그러다가 힘겹게 입을 여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거든요. 지은아, 엄마가 제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20년 동안 무덤도 없는 아버지를 그리워했다고요.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일용직 노동자시더라고요. 평범하기라도 했으면 덜 실망스러웠을 텐데. 그 말을 하자마자 후회됐어요. 너무 상처가 되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깊은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았어요. 지은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엄마가 저를 나무라셨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다른 친구들 아빠는 의사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선생님도 있는데 우리 아빠는 일용직이에요. 그것도 20년 동안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사신 분이고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정말 후회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지은아,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어른이 우시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서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너무 상처가 되는 말을 했나 하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원망스러운 마음도 여전했어요. 왜 하필 이제야 나타나셔서 우리 가족을 혼란스럽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살아있다고 말하기도 어색하고 그렇다고 속마음을 털어놓기에는 너무 복잡했어요. 밤마다 시계를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의 시간이라는 글씨를 보면서 정말 우리 가족의 시간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를 용서해야 할지 계속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주일 후 아버지가 일하다가 다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급하게 병원으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저도 따라가고 싶었어요. 아직 마음의 정리는 안 됐지만 다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걱정이 됐거든요. 엄마, 저도 같이 가요. 지은아, 괜찮겠니? 네, 가고 싶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왼팔에 깁스를 하고 계셨고 얼굴에도 상처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다치셨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저도 모르게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봤어요.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다치신 아버지를 보니까 마음이 아팠거든요.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며칠 전 제가 상처가 되는 말을 했는데도 고맙다고 하시니까 더 미안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2주 정도는 일을 못 하신다고 했어요. 일용직이신 아버지에게는 큰 타격일 거예요. 아빠, 치료비는 어떻게 하세요? 걱정 마,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도철아, 우리 집에서 쉬어. 혼자서 어떻게 해? 아니야, 미정아. 그럴 수는 없어. 왜 그럴 수 없어? 다친 사람이 혼자서 뭘 어떻게 한다고. 두 분이 실랑이 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빠, 엄마 말씀이 맞아요. 우리 집에서 쉬세요. 지은아, 저도 아직 마음 정리는 안 됐지만 그래도 아빠니까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드렸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이제 진실을 말해주세요. 아빠는 왜 우리를 떠나신 거예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그때 상황이 정말 복잡했어. 어떻게 복잡했어요? 우리 집안에서 반대가 너무 심했거든. 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도철이를 못마땅해 하셨어. 왜요? 가난하다고. 딸을 불행하게 만들 거라고 하셨어. 그때 우리 집이 꽤 잘 살았거든. 그제야 조금씩 상황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빠가 떠나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편지만 남기고 말이야.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너희가 더 행복할 거라고. 그런 내용이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전에 그 아픈 기억을 떠올리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럼 왜 돌아가셨다고 하신 거예요? 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섭섭했어요. 그래도 진실을 말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봐. 그날 밤 아버지와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20년 동안 우리 생각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했어. 너희들이 잘 살고 있는지, 지은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그럼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부잣집 딸이니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다시 나타나면 너희만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 내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 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섭섭했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지 그랬어요. 저희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미안하다, 지은아. 아빠가 잘못했어.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의 지난 20년, 엄마의 고생, 그리고 제 마음까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지내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아버지는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다친 몸으로도 집안일을 도우려고 하시고 늘 죄송해 하셨거든요. 지은아, 대학 생활은 어때? 좋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 아빠가 못해준 것들 너는 다 해. 공부도 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아버지는 늘 자책하셨어요. 2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못했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점점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때 상황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주시고 공부하는 걸 격려해 주시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신경 써 주셨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지은아, 아르바이트 한다며?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등록금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 아빠가 능력이 있었다면.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 저도 아르바이트 때문에 힘들었어요. 학업과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집안 형편상 어쩔 수 없었죠. 지은아, 아빠가 빨리 나와서 일하면 내가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되게 해줄게. 아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한편으로는 엄마와 아버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여전히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미정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지. 괜찮아. 지은이만 잘 자라줘서 다행이야. 정말 훌륭하게 키웠어. 고마워. 두 분이 그런 대화를 나누시는 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팔이 어느 정도 나아서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의 부모님, 그러니까 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엄마는 정말 놀라셨어요. 2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셨는데 갑자기 보고 소식을 들으신 거니까요. 변호사님이 유산 상속 얘기를 하시는데 엄마가 당황해 하시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어떻게 할 거야? 글쎄, 모르겠어. 2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데 저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셨는데 갑자기 유산을 남기셨다니요. 엄마가 결정하세요. 전 엄마 뜻을 따를게요. 결국 엄마는 변호사와 만나기로 하셨어요. 저와 아버지도 함께 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20년 동안 엄마와 저를 그리워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말년에 많이 후회하셨어요. 딸을 너무 매정하게 대했다고, 외손녀도 한 번 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요. 변호사가 건네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미정아,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지은이도 잘 키우고 이 돈으로 너희 모두 행복해져라. 외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20년 만에 받은 어머니의 편지였으니까요. 엄마도 미안했어요. 너무 고집을 부렸다고. 도철이도 좋은 사람인데 편견을 가졌다고 하시면서 많이 후회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나름대로 후회하고 계셨던 거네요. 상속받은 유산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동안 힘들게 살았던 걸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았죠. 하지만 가장 놀란 건 따로 있었어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편지가 있었는데 그건 저에게 주신 거였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너에게 특별히 남긴 편지가 있단다. 편지를 펼쳐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외손녀 지은이에게 할머니가 한 번도 못 봤지만 너를 많이 사랑한다. 내 엄마 때문에 가족이 흩어져서 정말 후회스럽다. 내 아버지 도철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할머니가 어리석었어. 가난하다고 학벌이 낮다고 반대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돈으로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거라. 할머니가 가장 바라는 건 너희 가족이 다시 뭉치는 거란다. 편지를 읽고 나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외할머니께서 아버지를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도 편지를 읽고 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은아, 할머니께서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아빠,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셋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철아, 이제 우리 정말 새로 시작하자. 미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빠, 이제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 지은아.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해. 아빠가 책임질게.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것에서 온다는 거요. 물론 유산을 받은 것도 좋았지만 그보다는 우리 가족이 다시 뭉친 게 더 기뻤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일용직 노동자셨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더 중요했거든요. 아빠 사랑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나도 사랑한다, 지은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좋은 아빠가 될게. 이미 충분히 좋은 아빠예요. 그날 밤 정말 행복했어요. 20년 만에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유산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분식점을 운영했고 아버지도 계속 일하셨어요. 다만 조금 더 여유로워졌죠. 제 등록금 걱정을 안 해도 됐고 가끔은 가족여행도 갈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다는 거였어요.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는 팔이 완전히 나으신 후에도 이전보다는 무리하지 않으셨어요. 가족이 생겼으니까 조심하셔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지은아, 아빠 일하는 거 한번 보러 올래? 어느 날 아버지가 그렇게 제안하셨어요. 네, 좋아요. 건설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무거운 것도 들어야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시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하시는 아버지가 대단해 보였어요. 사장님 따님이세요? 동료분들이 저를 소개해 주시는데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네, 제 딸이에요. 대학생이에요. 아이고, 이쁘기도 하고. 아버님 닮았네요. 그런가요? 하하. 아버지의 밝은 표정을 보니까 저도 기뻤어요. 제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아빠 일이 힘들어 보이지? 네, 정말 대단하세요. 20년 동안 이런 일만 했어. 처음에는 너희 생각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람이 있어. 아버지의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이상 아버지의 직업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분식점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오신 후에 남자 손님들이 더 많이 오시기 시작했거든요. 사장님, 남편분이 오셨다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아버지는 손님들과도 잘 어울리셨어요. 같은 일용직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이 집 라면 정말 맛있어요. 사모님이 정말 요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미정아, 지은아, 우리 가족 사진 한번 찍을까? 가족 사진요? 응. 20년 만에 다시 뭉쳤으니까 기념으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사진관에 가서 정식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야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나, 둘, 셋. 사진사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우리는 모두 환하게 웃었어요. 사진이 나온 걸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20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가족 같았어요. 이거 거실에 걸어두자. 좋아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새로운 시계를 사오신 거예요. 지은아, 이거 봐. 새로운 시계를 보여주셨는데 저희 시계와 비슷한 디자인이었어요. 뒷면에는 새로운 우리의 시간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엄마 것도 있어? 당연하지. 우리 세 명 모두 똑같은 거야.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20년 전에 우리의 시간에서 이제는 새로운 우리의 시간으로 바뀐 거니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니까. 세 개의 시계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정말 뭉클했어요. 이제 진짜 함께하는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버지의 변화였어요. 전에는 항상 조심스러워 하시고 미안해 하시기만 했는데 이제는 진짜 아버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지은아, 남자친구는 있니? 아빠,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왜? 아빠가 물어보면 안 돼? 있긴 해요. 근데 왜요? 그럼 언제 한번 데려와. 아빠가 확인해 봐야지. 아빠 부담스러워해요. 괜찮아. 아빠가 무섭게 안 할게. 그런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게 정말 좋았어요. 이제야 진짜 아버지와 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엄마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늘 걱정스러워 하시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편안해 보이셨어요. 20년 만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그럼 너무 행복해. 우리 가족이 다시 뭉쳤으니까. 그런 엄마를 보니까 저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세 명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은아, 졸업하면 뭐 할 거니? 글쎄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천천히 생각해. 이제는 아빠가 뒷받침해 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정말요? 그럼 아빠가 못 해준 것들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든든했어요. 이제는 뭔가 시도해 볼 용기가 생겼거든요. 사실 요리에 관심이 있어요. 요리? 네. 엄마 도와드리면서 재미있더라고요. 나중에 요리 공부를 더해서 분식점도 더 크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엄마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럼 엄마랑 함께 하는 거네? 네, 가족이 함께하는 가게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버지도 박수를 쳐주셨어요. 훌륭한 계획이야. 아빠도 도울게. 아빠는 어떻게 해요? 힘쓰는 일은 아빠가 하고. 하하. 그렇게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눴어요. 함께 만들어갈 우리 가족의 미래 말이에요. 가끔은 친구들과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지은아, 너희 아빠 요새 어떠시니? 좋으셔. 정말 좋은 분이야. 부럽다. 우리 아빠는 늘 바빠서 이야기도 못해.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는지가 중요한 거구나. 아버지는 비록 일용직 노동자이지만 우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계시거든요. 그런 마음이 가장 소중한 거죠. 어느 날은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은아, 아빠가 20년 동안 못해준 것들이 너무 많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하는 모습도 못 봤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도 못했고 아빠,
이제는 함께 있잖아요. 고마워. 이런 딸을 둬서 정말 고마워.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정말 감사했어요. 늦었지만 돌아와 주셔서요. 시간이 흘러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자연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는 이미 일하러 나가셨고 엄마는 분식점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는 학교에 갔다가 돌아와서 엄마를 도와드리죠.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함이 너무 소중해요.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런 일상이거든요. 저녁에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면 함께 저녁을 먹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옛날 이야기도 나누죠. 시계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새로운 우리의 시간이라는 글씨를 보면서 정말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구나 하고요. 가족이라는 게 꼭 완벽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결국 사랑으로 다시 뭉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지금 여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에 있었던 거예요. 돈이 많다고 좋은 직업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우리 가족처럼 말이에요. 아버지는 여전히 일용직 노동자세요.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버지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크시거든요. 엄마도 여전히 분식점을 운영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저, 그리고 단골 손님들이 모두 엄마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꿈을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함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갈 우리의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가족의 힘이에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시간이에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요. 그리고 이 시간이 계속 이어져 나가겠죠. 우리 가족의 행복한 시간들로 말이에요. 구독, 좋아요는 늘 감사합니다.